자, 그 다음 뭐냐면 한 장 넘겨서 21페이지 아보가드로 수 볼게요. 자, 아보가드로 수 보죠. 자, 아보가드로 수란 우선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 탄소 6에 12 원자를 몇 개 모으면 12g이 될까요? 정답 1몰. 자, 얘는 뭐 미치도록 간단한 개념인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해? 바로 봐. 주어진 그램을 뭐로 나누어 주면 되냐면 요거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기억나요? 자, 이 표시가 뭐였죠? 이 표시가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었죠. 네. 그래서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가 있을 텐데 그걸 목표로 하는 질량으로 나누면 몇 개인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이런 식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무엇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실험 기구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질량 분석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질량 분석기로부터 구한 원자 한 개의 질량, 물론 외울 건 아니지만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탄소의 경우는 값이 1.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얘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12g을 얘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질량 분석기로부터 구해놓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있으니까 진짜로 나누면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진짜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얘를 얘로 나누면 진짜 이게 나와요. 자, 이때 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죠? 바로 원자량이죠. 누구의 원자량? 바로 탄소 6의 12의 원자량이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얘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맞아요? 이제 저렇게 해도 되겠다는 거 알겠어요? 네. 자, 왜냐하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비례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게 있었어요. 그럼 아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였으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만 알겠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원자량
곱하기 그램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원자 한 개의 질량. 이런 개념이 바로 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주어져 있는 이 아보가드로 수를 편의상 어떻게 NA 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어떻게 붙여주냐면 너는 바로 원자량과 원자 한개 질량 사이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자량과 원자 한개 질량 사이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수식으로부터 바로 봐. 비례 상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저런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는 원자량과 원자 한개 질량 사이의 비례 상수. 아까 원자량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도연, 원자량 정의가 뭐였어요? 그 질량수 있잖아요. 질량수의 12인 탄소. 그다음. 그거의 원자량을 10이라 하면 다른 원자와의 관계 비, 질량 비. 바로 원자량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질량의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질량의 비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비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비례식이 성립하고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비례상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게 바로 이것 대 이건 이것 대 이거라는 얘기고요. 비례상수가 나타난다는 게 그게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비례상수다? 원자량과 원자 한개 질량 사이의 비례상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끄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때 명심할 거 잘 봐.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잘해. 잡아. 이거 원자 한 개의 질량은 가변이에요, 불변이에요? 어떤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변할 수도 있어요. 절대 변하면 안 돼. 불변이죠. 맞아요? 불변이라는 거 알겠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불변이다. 그게 무슨 법칙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과. 이제 이 질량 보존 법칙인 건지 알겠죠?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원자량은 보시다시피 불변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뭐에 따라 가변이죠? 기준에 따라 가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아보가드로 수도 불변이에요, 가변적이에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보가드로 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탄소 6의 12라는 기준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수가 저값이라는 거고, 만약 기준이 수소나 산소 원자로 바뀌면 혹은 다른 원자로 바뀌면 저 아보가드로 수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하지만 무엇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또 왜? 또 왜? 또 욕했죠? 누가요? 완전 개새끼라니까요. 누가요? 최현준이요. 왜요? 선생님이 불변이라 해가지고 놀라는 소리를 내요. 자, 봅시다. 선생님 인정해. 정말 모두 다 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자, 어쨌건 봅시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몰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개념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자, 어떤 개념을 하나를 만들냐면 이렇게 바로 NA
개수만큼을 1몰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2개를 한 쌍, 그 다음에 12개를 한 다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처럼 6 곱하기 10의 23승계도 그냥 숫자가 너무 기니까 저만큼을 1몰로 정의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면 편의상 어떤 개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 NA의 몰의 마이너스 1승의 단위를 넣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아보가드로 수 여기다가 어떻게 쓰라고요? 단위를 몰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럼 몰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1몰이라는 개수 안에 이 정도 개수가 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몰의 역수라는 저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보가드로 수에 이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보가드로 수 단위가 뭐라고요? 몰의 역수.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 등호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호를 중심으로는 양쪽에 뭐가 똑같아야 되죠? 등호를 중심으로는 양쪽에 뭐가 똑같아야 되죠? everything, 알겠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등호를 중심으로 양쪽에 숫자가 똑같은 건 당연한 거고 뭐도 똑같아야 된다? 문자도 똑같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단위가 나타나려면 등호가 성립하려고 할 때 여기에 어떻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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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돼야 완전한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지원 알겠죠? 네. 알겠죠? 또 뭐? 네, 아니에요. 또 이상한 얘기했죠? 했을 것 같은데. 자, 저런 식으로 빨리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분 보러요? 아유, 사랑꾼. 무슨 소리예요? 응? 무슨 소리예요? 토윤이 사랑 얘기요. 아니, 저는 사랑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예? 사랑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짝사랑은 하겠죠 뭐. 아니, 저 응. 그런 것도 안 해요. 예?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럼 스토킹? 아니,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럼 납치? 아니, 그런 것도 안 해요. 예? 아니,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뭐 누구는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는 꼭 납치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선생님 해봤어요? 당연히 난 그럴 이유가 없죠. 살려주세요. 난 그럴 이유가 없죠. 난 그럴 이유가 없죠. 사진으로 제를 쓰시기로 말해주세요. 선생님 납치해봤냐고요? 아니요, 내가 왜요? 아니, 그건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상황을 안 만들죠. 아니, 그건 나한테는 왜?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 너한테 증명을 가만. 이게 납치를 자, 해야 돼. 봅시다. 아, 그런 사람 좀. 좋아요, 좋아요. 자, 저는 살려주세요. 예? 저는 죽기 싫어요. 이미. 담배만 안 펴도 오래 살아요. 담배 피니까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담배 끊겨. 담배를 극도로 좋아하시는. 아니요, 나 담배를 극도로 혐오하는 게 아니고요. 난 자연과학자잖아요. 사이언티스트. 예,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 혐오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배웠잖아요. 그걸 배웠고 그 배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지 그게 혐오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내 아버지가 내가 아는 인간 중에 가장 골초거든요. 그 얘기도 해줬어요. 해줬어요? 네.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인생에서 알던 사람 중에 가장 골초예요. 어느 정도로 골치냐면 방 안에서 막 담배를 피시기 때문에 온 방 안이 이렇게 방 안에 이 벽지가 노래져요. 그리고 하루에 2갑 이상씩 피는 정말 무지막지한 헤비 스모커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셨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출생신고 늦게 했던 거 알아요?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애를 놓으면 애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집에서 괜히 출생신고해서 귀찮으니 얘가 좀 살아있을 때까지 보고 잘 살아있으면 출생신고하자 보통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출생신고가 좀 늦어가지고요. 다른 애들 중학생 나이 초등학생을 들이 되어서 사실은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담배를 피셨어요. 딱 이맘때 나이부터 담배를 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니까 나이가 딱 이맘때보다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장기 때 이 뭐냐면 담배를 피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체 변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담배를 피면 무지막지한 헤비스모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아는 인간 중에 가장 최악의 헤비스모커인데 아버지는 공부를 엄청 잘하셨어요. 공부를 좀 잘하셔가지고 전라남도 장학생이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전교 1등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가셨어요. 서울대 법대를 가셔서 아버지 서울대 갔다니까요? 네, 서울대 법대 가셔가지고 그때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뭐 60년대 서울대 법대를 가셨으니까 뭐 그 지역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되잖아. 뭐 여하튼. 예. 그래서 담배 피면 공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담배 펴도 연애해도 공부할 사람 하는 거고요. 연애도 못하고 담배도 안 펴도 공부 못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 피면 공부 못한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진짜 그 명확한 철학적 기준이 있는 참 명확하고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뭐냐면은 학술적인 것에 대한 이해, 철학적인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술적인 취향까지도 갖고 있는 아버지는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순이 넘으셨는데 칠순 되던 해에 검사장? 예, 칠순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후두암이 생기신 거예요. 후두가 어디예요? 여기 암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버지는 정말 날카롭고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단점도 억수로 많은데 그 학술적이고 지적인 그 부분은 사실은 남자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자의 매력 중에 학술적이고 지적인 건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외모가 출중한 건 절대로 아닌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빠 디스. 근데 아버지가 제가 대신 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일은 되던 해에 후두암에 걸리셨다고 했죠. 내가 말했잖아요. 내 인생에 알고 있는 담배 피는 사람 중에 최악의 헤비스모커라고요. 그러면 되게 늦게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암 수술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 수술하면 사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 걸려서 죽는 거, 암 자체의 질병이 위험하다고 해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암은요 걸리는 순간 여러분 암에 완치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암에 완치되는 건요 암에 걸려 죽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암에 완치가 됐다는 얘기는 각종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친 이유란 얘기겠죠. 그러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암의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암으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수없이 많은 항암 치료, 그 다음에 후두암 그 수술 이후에 면역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약, 그 다음에 암 재발 방지 등등 약들을 가지고 몸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담배를 못 피시죠. 왜냐하면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니까요.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소변도 못 봐요. 혼자 소변도 못 봐서 엄마가 옆에서 기저귀를 채워놓고 기저귀를 시시때때로 갈아주세요. 지적이면 날카로우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곧 내일을 기다리는 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 못해요. 암에 걸리고 그 암에서 암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담배를 묻는다면
나에게 담배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거라기보다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연민을 떠나서 담배를 폈으니 그렇게 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봐요. 되게 매정하게 들리나요? 근데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담배를 피면 그렇게 되거든요. 담배를 피고 만약에 암에 걸려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 동안 그걸 견뎌낸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모습이 현대 의학 기술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나는 공부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자식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남자로서 슬프죠. 그 옛날에 날카롭고 예술적이고 지적이던 사람이 완전 애기가 돼서 오줌도 못 가리고 막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 쉬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손자 손녀도 못 알아보고 바보가 돼 있어요.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TV밖에 안 봐요. 멍하게. 되게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그다음에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애석하죠. 하지만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 담배의 의미. 미적해? 미적해? 네. 그겁니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정말 애석하지만 언제 급박한 소식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연세가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8순이 넘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라는 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Do you got it? 그렇죠. 그래도 피죠. 그래도 피죠. 그래도 피는 이유는 뭐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 누가 했던 말이죠? 되게 유명한 소설가가 했던 말인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가 담배를 하건 펜타닐을 하건 LSD를 하건 LSD가 뭐예요? 마약의 끝판왕 하건 사실은 뭐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제 항상 그거예요. 뭘 하면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하면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보자. 자, 그러면 모래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모래 개념으로부터 모래 역수라는 단위를 아보가드로스에 붙이고 나면 드디어 세 번째 바로 요거 몰 질량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몰 질량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그램 퍼 몰 한 걸 이걸 몰 질량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원자량은 이 자체로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몰 질량은 원자량은 이 자체로 단위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단위가 없는 그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몰 질량이라고 개념을 정해버리면 결국 이 아보가드로스는 개념을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잡아요? 이걸 몰 질량으로 잡아요. 그러면 몰 질량을 그 입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눈 걸 아보가드로스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몰 질량은 뭐에다가 뭐를 곱해 넣은 것이다?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곱해 넣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당연히 알겠지만 자, 아는 개념 중에 분자량이라고 있죠?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주면 돼요?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바로 그 분자 안에 있는 모든 원자량을 다 더해 주시면 되죠? 저건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 H2O의 분자량은 뭐예요? 18
분자량은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1 정도로 잡으면 되죠. 곱하기 2 한 다음에 산소 원자량을 16이라고 하면 18이라고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자량을 그대로 더해서 분자량 표시를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 요거 바로 몰수라고 하는 건 그 녀석의 질량을 뭐로 나눠라? 바로 몰 질량으로 나눠라. 근데 이 몰 질량은 뭐냐면 바로 그 녀석의 원자량 곱하기 그램 퍼 몰일 수도 있고 혹은 분자량 곱하기 그램 퍼 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 이 관계식을 그냥 돌돌돌 외우시고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인데 어디에 있느냐? 쭉쭉 넘어가서 어디 있더라? 뭐 조금 이따 해보고. 자, 그래서 이 개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23페이지. 23페이지. 자, 23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화학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았어요? 화학식 찾았습니까? 자, 이 화학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식. 자, 화학식 보시면 분자식. 자, 여기 분자식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런 부분은 아마 수업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팍 건너뛸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분자식은 뭐예요? 분자식은 분자 내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표현한 것, 요걸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아세틱 애시드. 자, 우리말 번역은 아세트산이요. 자, 얘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분자 안에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재밌는 게 실험식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분자식은 영어로 몰리큘러 포뮬러 라고 하고요. 실험식은 엠피리컬 포뮬러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물질 내 원자들의 최소 존재비 표현입니다.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최소 존재비로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에 있는 아세틱 애시드의 경우는 최소 존재비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실제로 아세틱 애시드라는 분자 안에는 탄소가 2개가 있지만 2개, 4개, 2개의 최대 공약수 2를 나눠서 1대 2대 1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걸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화학식의 또 하나 바로 구조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얘는 structural formula라고 하는데 얘는 원자 사이 결합 방식을 나타내 줍니다. 단순히 몇 개 있느냐, 어떤 종류의 원자가 있느냐 뿐 아니라 그 원자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방법을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뭐 예를 들어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아세틱 애시드의 경우는 뭐 외울 건 없습니다. 필요하면 문제 줄 테니까 외울 건 없는데 나야 맨날 보니까는 이제 외워버린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세틱 애시드의 구조식입니다. 자, 아까 분자식을 볼까요? 탄소 2개, 탄소 2개, 수소 4개, 하나, 둘, 셋, 넷, 산소 2개, 이렇게. 그래서 분자식에서 보면 탄소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탄소가 서로 화학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구분이 되지가 않죠. 수소가 됐건 산소가 됐건. 근데 실제로 이 구조를 보면 이 두 탄소가 같은 탄소가 아니고 상황이 매우 달라요. 이 탄소 주변에는 수소들이 붙어 있는데 이 탄소 주변에는 산소들이 붙어 있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걸 구조식이라고 하고, 때로는 어떤 원자 사이에 다중결합, 이렇게 뭐 앞으로 지금은 짝대기 2개 그려져서 이런 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삼중결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공원 잔상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루이스 구조를 조금 더 배우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아마 살짝 공부한 적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선생님, 저희 쉬는 시간 안 줘요. 자, 봅시다. 수업 안에 시간인데. 자, 그 다음 2.4 시성식. 자, 시성식은 rational formula라고 해요. 자, 얘는 뭐냐면은 바로 구조식 내에 특정 단위를 약속하여 축약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의 아세틱 애시드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의 아세틱 애시드에서 미리 약속해서 요만큼을 메틸 그룹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럼 메틸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렇게 쓴다라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줄여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COOH라는 이 부분 있죠. 요걸 줄여서 이름까지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걸 줄여서 이렇게 COH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거는 이걸 뜻하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요걸 뜻하는 거다를 미리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 바로 이 냉큼 써버리면 이렇게 그냥 문자로 표기한 것 같은데 머릿속엔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도 합리적인 방식이죠. rational이 합리적이란 뜻이니까.
그걸 왜 시성으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예, 뭐 합리적인 방식이 되겠죠. 뭐 굳이 직역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화학 시간에 이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 24페이지에 연수문제 4 있죠? 찾았어요? 연수문제 4 찾았어요? 연수문제 4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거 해볼 거예요. 2015년 수능 기출이네요. 연수문제 4 3점짜리네요. 우와. 자, 이제 칠판 지우는 동안 할 수 있는지 트라이 해봅시다. 시작! 네. 주판 지운 동안 화장실에서 갔다 왔을까요? 뭐라고요? 주판 지운 동안 화장실에서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